엄마 너무 추워 도와주세요.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눈이 쌓이고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차갑고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모는 4시간 넘게 현장으로 달려갔고 온 힘을 다해 창고 문을 부수고 내부에 사망했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아는 내가 계속 불러도 그녀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탈색하고 반응이 없자 급히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그녀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내 소중한 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솟아올랐습니다.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플라의 내 이름은 노러이고 29세입니다. 8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회사 직원 제이과 결혼하여 나중에 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식구로 행복했지만 딸이 시작했을 때 유치원 제이크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6개월 전 나를 데려가고 싶은 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격렬히 거절했습니다. 주부가 어떻게 미아를 혼자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결국 나는 내 딸의 양육권을 그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나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양육권을 위한 싸움은 법정으로 갔지만 불행히도 안정적인 수입이 부족하고 그 이후로 가족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양육권은 전 남편 미아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딸이 저를 꽉 안고 안아주고 싶지 않아 눈물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정말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올게 엄마가 열심히 할 테니까 기다려줘 알았어.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딸을 살짝 안아주며 미아와의 약속 눈물을 닦으며 용감한 미소를 지으며 알았어 기다리게 하지만 따로 살게 된 뒤에도 꼭 오겠다고 약속해야 해. 우리 딸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쇼핑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며 유대감도 깊어지는 미아는 예전보다 더 달라붙어 늘 내 옆에 달라붙어 있었다.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도 있게 했고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미아는 터졌다. 그런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늘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취업활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아를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재단 열심히 일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약 2개월 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엽서를 받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의 새아내 에이미의 사진을 보면 드레스를 통해서도 그녀가 임신 중이고 출산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 결혼 기간 동안 그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 남편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이크 재혼했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보낸 사진이 담긴 엽서를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 내가 보낸 게 아니구나. 그 애매한 대답이 나를 믿게 만들었다. 새아내 에이미가 보낸 엽서는 어쨌든 괴롭힘의 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네요. 제가 미아와 얘기하자고 열성적으로 요청했을 때 그가 다소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엄마는 에이미가 곧 아이를 갖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미아는 나에게 행복한 소식을 말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미아 전 남편의 목소리에 있던 평온함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다. 갑자기 전화를 끊으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 남편의 당황한 반응을 보며 늘 거짓말과 진실을 숨기는 게 서툴던 남자는 내가 이혼했다는 걸 깨달을 뻔했다.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전 남편은 의도적으로 저와 미아 사이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미아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새아내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전화가 너무 짜증나네요. 전화는 삼가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라도 미아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왜 우리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고집하시는지. 그 사람이 전화를 끊었는데도 그만두세요. 내 시도를 그 사람은 다시는 듣지 않았다.
친어머니인 나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볼 수도 없다. 나는 매우 실망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나는 가장 가까운 휴대폰 매장에 갔다. 미안, 요즘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서 좀 외로웠지만 참고 기다렸어. 아빠가 내가 잘 지내면 또 보자고 했어. 딸의 즐거운 장난을 보며 방금 사준 휴대폰을 건네줬어. 언제든지 이 휴대폰으로 연락하세요. 하지만 우리 비밀이니까 아빠한테나 새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와 고마워요. 엄마 꼭 비밀로 할게요. 미아의 눈이 기뻐 반짝이는 걸 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는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미아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엄마, 저는 괜찮으니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도감을 느꼈어요. 기억해요.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미아 사랑해. 나는 그녀에게 매일 이 메시지를 보냈어.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그녀와 계속 연락하는 기쁨을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약 2주 후에 나는 엄청난 행복으로 가득 찬 이메일을 통해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밖에 차가운 눈이 내린다. 추운 겨울집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미아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너무 추워, 도와줘. 미아, 무슨 일이야? 너 나 집안에 창고에 갇혀 있어. 미아는 아버지의 새아내가 작은 창고에 4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 당장 당신을 구하러 올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기다릴게요. 미아 전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아가 걱정되어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미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은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차가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고 삽을 사용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아를 발견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추위에 떨고 있는 미아, 많이 무서웠을 텐데 이제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어. 이름을 불러도 거의 반응하지 않고 손으로 만져도 뜨거워서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나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보내는 이메일에서 그런 질문을 떠올리며 미아는 괜찮다고 말하곤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지 못했습니까? 나는 계속 순진한 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내 딸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대해 말하면서 부상에 모욕을 더했습니다. 나는 내 딸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 소중한 딸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은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는 저녁이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구급차가 그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이웃으로부터 들었을 때 전 남편이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감히 미아를 그런 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내 딸을 지금 당장 다시 데려오다니 너는 그럴 권리가 없다. 우리의 양육 방법을 비판하기 위해 전화가 스피커로 왔고 그의 새 아내의 비명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양육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당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미아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내 잘못이야. 잘했어.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너와 비교하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 난 그 사람이 귀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어쨌든 고작 7살짜리 아이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잔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사실 미아는 나와 너무 달랐다. 정말 내 아이인지 의심하곤 했다. 심지어 전 남편 자신도 새로운 파트너의 무책임한 발언에 영향을 받아 무모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미아였나봐. 정말 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남의 애였어. 전화 너머로 메아리치는 불쾌한 웃음소리가 너무 잔인해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나쁜 놈들과 이런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어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나는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결심했다.
장례 일정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 후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쌓인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 이런 시기에 이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의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분노와 슬픔 다음 날 나는 나와 친하게 지냈던 전 남편의 이웃인 윌리엄스 부인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은 나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윌리엄스 부인이 나에게 확인시켜준 정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기 힘들다. 그게 짜증나서 머리 긁는 게 짜증나서 전 남편이 데려온 남자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장례식장 출신이라고 가정하고 명령하는 말투로 야 장례비를 가장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니?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할인을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장례식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 동반자를 장의사로 오해했지만 제이크는 정말로 장례식을 치러야 하나요?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게다가 미아의 생명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내 협상력에 달렸지. 내 전 남편은 자신감에 차 보였고 그의 새 아내는 생명보험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내 전 남편은 내가 먼저 녹음기를 내놓은 순간을 포착한 나의 말에 눈에 띄게 놀라고 불쾌해했다. 다른 사람일 텐데 조용히 하지만 내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시선을 맞췄다. 아니 이건 운 의심할 여지 없이 미아의 목소리, 매일 같이 있는 딸의 목소리를 어떻게 인식하지 못하느냐 계속 주장하는 그 말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도 휴대폰을 꺼내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변명의 여지가 없나요? 영상에는 선명하게 녹화된 영상 에이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미아를 창고에 가두었고 에이미와 미아의 얼굴이 선명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 이 영상이 윌리엄스 부인의 차에 있는 대시캠에 찍혔는데 우연히 그 사건을 녹화하게 됐어요. 요즘 몇몇 카메라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녹화하고 있고 이 영상은 녹화되고 있어요. 목소리는 미아를 걱정하고 녹음하기로 한 윌리엄스 부인 덕분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미아를 좋아하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전 남편 집을 떠날 때에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전화로 미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아는 점점 더 불행해 보였고 집안에서 자주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아의 안전을 걱정하는 윌리엄스 부인은 반복적인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에이미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신은 미아가 그들을 만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미아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의 징계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를 징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녀를 창고에 가두는 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규율로 간주될 것입니다. 미아는 마음대로 조종할 장난감이 아닙니다. 내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는 더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려온 사람은 장례식장 사람이 아닙니다. 아동복지국 원장입니다. 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사과문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새 아내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감독으로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클리어 프루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내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미아 자신도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내 전 남편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잃었지만 그는 빨리 시작했습니다. 웃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안 된다고 증언할 수 있겠어요.
진짜 저를 가리키며 비웃는 당신은 정신이 나갔군요. 침착하게 웃으며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아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을 했나요? 미아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내 전남편과 그의 새아내 모두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아가 당신에게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왜 그냥 허락하지 않았나요? 미아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한 이유가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져버렸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너무 화나게 했어요. 필요하다면 법정을 통해 미아의 양육권을 되찾을 예정이며 두 사람 모두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므로 준비하세요. 노라,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런 위협적인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미아를 갖게 해줄게요. 어때요? 내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당신의 의무입니다. 전 남편의 회개하지 않는 태도에 더욱 강력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이미, 당신은 이미 그랬습니다. 밝혀지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세요.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놔두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미 신고를 했어요. 경찰 신고. 제가 경찰에 대해 언급한 순간 제 전 남편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고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체포되는 걸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미아는 결국 무사했습니다. 노라,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요. 눈에 눈물이 고이고 목소리가 떨리며 이를 간과하고 경찰 신고 철회를 거듭 애원했고 한때 오만했던 새 아내도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엄마가 되겠네요. 노라, 경찰 신고 철회를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저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현장에 참석한 아동복지국장을 경멸할 수밖에 없었고 봉건적 저항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과 새 아내는 당황하여 현관문을 열어 탈출했는데 밖에서 경찰들이 이미 그들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에이미가 하고 있는 전부였어요. 잠깐만요. 서로 큰 소리로 비난하면서 에이미를 창고에 가두라고 한 건 당신 아니었어요. 그들의 소란은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구경꾼들 앞에 군중이 모였습니다. 전 남편과 새 아내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법원 재판 후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회복했습니다. 내 딸의 양육권 엄마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미소가 내 마음을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미아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지원할 것을 맹세합니다.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일 교환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에 대해 매일 그것은 단지 여자친구와의 가벼운 대화였을 뿐이고 당신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인출된 돈은 그냥 휴식이 필요해서 회사에서 사용했습니다. 카지노, 슬프게도 난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어. 나 건들지 마. 그 메시지가 장난스런 농담이었을 리가 없지. 정말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인정하세요. 지금 당장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우리가 모아둔 저축도 사용했습니다. 리엄의 미래. 나는 당신의 거짓말과 우리 가족에 대한 당신의 무시에 지쳤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단순한 추측에 근거하여 나를 비난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집과 가족을 정말 걱정하세요. 당신은 집안일을 모두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고 집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우선시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자기 중심적인 논리와 정당화와 우리를 방해하는 그의 행동입니까? 위험에 처한 아이와 시어머니의 죽음, 출장을 우선으로 하는 태연한 태도의 설상가상으로 불륜 상대에게 푹 빠져 우리의 소중한 저축까지 건드린 친절한 시어머니가 괴로워했다. 그 사람에 의해. 그리고 그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남편이 곧 취하려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나는 41세입니다. 우리 가족은 4살 된 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 리엄과 시어머니 에벌린, 우리는 쌓인 가족입니다. 남편 존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동창회를 통해 점차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조가 깜짝 프러포즈를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게 됐다. 패션, 인테리어 관련 자재를 수입, 판매하는 무역회사에 입사해 역할을 맡게 됐다. 저는 40세쯤에 부서장으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팀을 관리했습니다. 조는 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세일즈맨으로 매일 바쁘게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을 소개합니다. 제 직업에는 출장이 많고 회의가 많아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저는 가정생활에 온전히 기여할 수 없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시간을 우선시하고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시어머니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고등학교 시절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다정한 시어머니는 나에게 제2의 어머니와도 같았다. 2월의 어느 쌀쌀한 날, 어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의지하기도 했다. 따뜻함을 찾아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다. 평소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파트타임 직원 2분의 대화. 우리 매니저 사라는 집안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녀가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한다면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일에 너무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을 소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 같다. 가족을 다른 것보다 일을 2번째로 두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나를 직업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볼 것입니다. 끊임없는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은 단지 경력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가족의 행복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왜 그들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가족보다 내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는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감정으로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가서 그날 저녁 식사에서 모든 것이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리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6월 마지막 일요일에 그 사람 학교 운동회에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 6월 마지막 일요일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날로 갈 수 있나요? 제가 그날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갈 수도 있어. 미안해. 알겠어. 너무 안타까워. 이해해. 걱정하지 마. 리암, 내가 응원할게. 내가 좋아하는 간식 가져올게. 그리고 우리 함께 하루를 즐겁게 보낼게. 고마워. 살짝 웃는 모습을 보니 아들에게 속죄하기가 미안했다. 아들이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언제나 연락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에 벅차올랐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일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저는 종종 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면 내 남편은 관리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 다른 견해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서로 공감하기 위해 조금씩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아들과 함께 목욕을 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내 모든 사랑은 이제 당신에게만 바칩니다. 에이버리 메시지. 계속 깊은 애정을 보여주네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별을 고려하여 에이버리와 미래를 맹세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화면. 남편이 에이버리에게 선물한 고가의 브랜드 가방과 주얼리 교환. 어떻게 월급만으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살 수 있었는지. 이런 물건은 살 수가 없어요. 준비한 통장을 확인해보니 다음 날이 아닐까요? 리엄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금액의 대부분이 인출될까봐 걱정했는데 왜 리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애써 모은 저축을 왜 그런 일에 사용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계좌에서 인출된 돈 어떤 남자였는지 그냥 여자친구와의 가벼운 대화였을 뿐인데 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그냥 휴식이 필요해서 치노해서 사용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어. 뭐든 이기세요. 나 건들지 마세요. 그 메시지가 그냥 가벼운 잡담일 리가 없어요.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바람 피우고 있고 우리가 모아둔 돈까지 리암의 미래를 위해 썼다는 걸 인정하세요. 지겹습니다. 당신의 거짓말과 우리 가족에 대한 무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한 추측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당신은 내가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우리 집과 가족을 걱정합니까? 당신은 모든 집안일을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집에서 어떤 일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우선시하지도 않고 주제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너처럼 밤늦게까지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내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내 시선을 피해 일찍 집을 나갔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사라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아,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사과드립니다. 에블린님,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일에 쫓겨 집안일도 당신에게 너무 의존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 조와 함께 태풍이 다가와서 며칠 뒤 출근했다. 출장을 짧게 마치고 집으로 향했지만 남편과의 대결이 두려워 아들을 보고 싶지만 먼저 회사에 가기로 했다. 남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평소 도보로 10분 거리인 사무실역에 도착했는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에 도착할 때쯤에는 흠뻑 젖었습니다. 코트를 벗고 잠시 숨을 고르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남편과 막연히 미래를 고민하던 중 3일간의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아들의 이름이 울리고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리암 목소리가 엄마를 통해 들려왔어. 아빠가 나를 쫓아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리암, 진정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니? 아빠가 나를 쫓아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어제부터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제 아들의 지시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즉시 필프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했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운전하는 동안 손이 겁에 떨렸습니다. 앞 유리를 두드리는 폭우는 태풍의 강함을 반증한다.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하자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어나가는 굳은 날씨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은 물에 젖은 얇은 나무 아래에서 떨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자 재빨리 차로 데려가서 출장 가서 가지고 온 수건으로 살짝 닦아내고 히터를 맥스에 맞추고 아빠가 들려준 아들의 오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쉬는 날 바람이 더 강해지면 전화해 예상대로 바로 오겠다고 했고 폭풍이 더 심해졌고 학교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리엄은 새 전화기를 사용하여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데려가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차에 두고 주우러 가는데 뒷좌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잡으려던 참에 남편이 갑자기 타더니 뒤에 리암이 있는 것도 모르고 차를 몰고 가더니 강제로 밀어내더군요. 집에 와서 차를 몰고 가는데 먼저 아들을 따뜻한 물에 목욕시킨 뒤 방에 있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펼치다가 이불이 말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요를 덮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고 집안 어디에서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고 신발과 우산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머니가 폭풍우 속에서 한동안 모험을 했을까 두려웠습니다. 왜 남편이 우리 아들을 내쫓았는지 시어머니 실종 긴급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행방불명된 것에 분노를 표출했다. 남편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아들이 갑자기 출장을 가서 한동안 집에 없을 것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이 목욕을 마치고 나온 후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기 위해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더라면 집에 가지 않고 일부러 사무실로 바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연락도 없이 잠 못 이루고 후회하며 다음날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에게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지만 새벽까지 다음날 아침 그들은 하류 근처 강에서 시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화했고 실수였기를 바라며 신원 확인을 위해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는 동안 불규칙한 숨소리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었습니다. 모크 경찰에게 경찰은 난류로 인해 시신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말했고 제가 모그의 작은 방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방을 덮고 있는 흰색 천을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술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 법의 몸 얼굴은 수많은 부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는 정면에서 찢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에 직면하고 그것이 그녀임을 깨닫고 나는 무너져 크게 울부짖었다고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엎드린 채로 조용히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강물의 수심 90cm 정도, 수면 아래 10cm 깊이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실종된 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경찰에 제공하고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자리에서 여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자 여직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친절하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방을 통과하여 알리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인과 친구들 우연히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남편의 불륜에 맞서기 위한 그녀의 투쟁과 노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의 불륜을 곧 멈춰야 합니다. 사라와 리안과의 행복한 가정 생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잃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을 배신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라가 성공했다고 해서 조가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조는 내가 허용하지 않을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까? 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관계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다른 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남편의 불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녀의 결단력과 우리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그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깨달았고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끼친 고통과 경찰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한 직후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남편이 저지른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불분명한 정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익사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익사 이외에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에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 호출되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부검 결과 그녀의 죽음은 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폐와 복수액의 상태와 물속의 플랑크톤 분석을 바탕으로 심각한 머리 타격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었고 사후에 그곳에 배치되었다고 암시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실종자 신고서를 제출하기 2일 전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이 다음과 같다는 설명 가능한 사실에 직면하면서 제 마음은 혼란의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이틀 전, 태풍이 오기 전 아들이 쫓겨난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의 근황과 일기장에 대한 의혹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에 일기장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친정묘지에 장례를 진행했는데 친척들은 남편이 혹시라도 사랑하는 할머니를 잃은 아들의 깊은 슬픔을 생각하면
아들이 그녀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여경은 친절하게도 시어머니의 일기를 우리에게 돌려줬고 그날 밤 일기를 다시 읽어보며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살아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 내가 다 처리할게. 요즘 리암이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건강만 좋으면 빨리 얘기하고 싶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너는 모두 나에게 너무 소중해. 에블린,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한 건 내 남편이나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정말 미안해. 에블린, 이를 핑계로 가족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리암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끔찍한 엄마였어. 더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에블린은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그녀의 초상화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경찰로부터 남편과 그의 애인이 구금되어 먼 지역 경찰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 결과 시어머니가 예기치 않게 연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진술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인이 그녀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고 마지못해 그녀를 거기에 들여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륜을 끝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듭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밀려나고 넘어져 비극적으로 옷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사고에 당황한 연인은 남편에게 즉시 연락했고 남편은 반응이 없는 것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애인 조는 자신이 목격한 태풍 예보를 듣고 이 난장판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고민하며 재빨리 차를 몰았다.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날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익사 사고를 일으킬 기회를 얻었고 시어머니의 몸을 차에 숨긴 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시어머니의 신발과 우산을 챙겨 강으로 향했다. 밤새 트렁크에 아들이 멀리 차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서둘러 아들을 쫓아내고 강둑 근처의 강으로 갔습니다. 그는 트렁크에서 어머니를 들어 올려 자백을 한 후 그녀를 어두운 물에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과 시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낙담해 보이는 조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긴급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는 왜 당신의 어머니 대신 그녀를 선택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보다 당신에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엄마. 약간의 침묵 후 조는 내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엄마는 나에게 가장 중요했어. 왜 엄마를 제쳐두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 엄마였나요? 모두들 칭찬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해. 엄마도 널 소중히 해야 한다고 했어. 리엄은 직장에서도 널 우러러봐. 넌 매니저고 난 그냥 직원이야. 넌 심지어 내 생각까지 무시해. 왜 나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며 테이블을 내리쳤고 경찰이 개입할 때까지 계속 분노와 좌절이 계속됐다. 우리의 의견 차이는 단지 일에 관한 것뿐이었다. 스타일라는 결코 당신을 무시한 적이 없다. 아마도 내가 이를 핑계로 우리 집을 방치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느낀 것은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정말 미안해요. 침묵이 흐른 후 변호사가 이혼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위해 문으로 다가가는 동안 조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 뒤에서 그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체포, 이제 6월입니다. 오늘은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회입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고 학교 문이 열리자마자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성공해서 집에 돌아와 사건 다음 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근무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자회사로 이직하고 싶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 퇴근 후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